많이 버는 사람은 1년에 얼마를 벌까요? 실제 재판이 그런가요? 아니요. 만약에 녹음이나 이런 거 했으면 증거가 충분히 되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근데 옥티와 함께 우리 손을 울려보세. 네, 오늘 저녁은 이제 우리 김 변호사를 또 모시고 주제는 변호사의 허와실. 과연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변호사가 맞는지. 인사 한번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 변호사는 홍태경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은 한 2만 명. 그럼 2만 명의 평균 급여를 계산한 게 있을까요? 변호사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그러면 일단은 대략 그러면 주변에 일단 사법시험 출신하고 로스쿨 출신하고 연봉이 다르죠. 물론 사법시험은 폐지된 지 오래됐으니까. 네. 지금 저희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네. 그 로스쿨 출신들이 지금 첫 월급이 네. 대기업 처음 월급보다 좀 많아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초임 월급이 얼마가 한 300 되나요? 아무래도 예전보다 낮아졌죠. 네,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지금 이제 시청 변호사다. 네. 300만 원을 받고서 계속 연봉은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 능력에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능력 발휘를 못하면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나가서 따로 개인 사무실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변호사도 쫓겨날 때 위에서 그 대표 변호사 사장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로기준법도 사실 변호사도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런 거를 뭐 안 따졌는데 그냥 바로 그냥 방 빼버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없는 걸로 막 하기도 하고 그냥 나가라.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같은 또 기직급에서 군에서 일해야 되니까 괜히 여기서 뭐 대들고 했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항도 못하고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게 굉장히 심하겠네. 지금 주변에서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아는 변호사 중에 뭐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든 많이 버는 사람은 1년에 얼마를 벌까요? 그 몇십억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벌죠. 그럼 제일 주변에서 신입이든 뭐든 제일 적게 버는 사람 아까 300?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변호사 그러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판사가 가운데 앉아있고 또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있고 네. 검사가 또 검은 옷을 딱 입고 앉았고 피의자 피고인도 앉아있고 그 방청객들이 있고 그다음 변호사가 막 나와서 설명하면은 검사가 막 맞받아치고 그 판사가 중재를 하고 실제 재판이 그런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건당 5분. 사건 안에 5분이에요? 네. 변호사 역할은 서면을 얼마나 잘 쓰냐가 더 중요하죠. 그럼 영화에서 보는 그 재판 그런 거는 민사나 형사나 재판 진행하면서 증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인 신문할 때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영화나 이런 거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네네네. 공방을 주고받는데 그런 재판보다는 빨리빨리 속행하고 끝나는 게 많다. 네. 판사가 너무 편파적이든 아니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판사한테 뭐라고 한 변호사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막 손가락 삿대질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우리 의뢰인 말을 잘 안 들어주고 문제 있다고 뭐 제기를 하거나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판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경찰들이 그런 건 죄가 안 되니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경찰서에 조사를 갈 때 경찰서에 변호사 비용이 책정되는 거는 사건이면 이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어요? 소송을 해서 응. 결과가 나오면 패소한 측에다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래도 청구하는 금액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김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몇 년 됐죠? 10년. 그러면 만 10년 네. 돈 많이 벌었어요? 일단 강남의 집안 책값은 우리 김 변호사 벌었다. 그러면 김 변호사 정도면은 그 전체적인 변호사 중에서 그래도 상위 30%?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위 30% 변호사 중에 네. 신용 불량의 변호사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고 심지어는 네.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종종 있으니까 그 변호사가 사기쳐서? 판사 검사한테 인사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의뢰인한테? 네. 그러고 나서 입시 서버리고 그냥 죄송합니다 안 됐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음주운전을 3번에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되고 그 결국에 삼진아웃에 걸렸는데 삼진아웃은 구속이거든요. 구속인데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해가지고 그분이 불구속이 돼갖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 내가 꼭 붙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네. 그 2차 시험 붙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기뻐갖고 날뛰든 그렇지 않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뭐 이게 가진 자의 또 여유구나. 이게 막상 되고 나면은 또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렇구나. 연수원에서 연수 받을 때 동기들끼리 무슨 얘기 주로 많이 해요? 저기 선도 좀 들어와서 뭐 장가를 잘 가, 부잣집에 장가 가야지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알았던 응. 사람들은 그 전부터 연애했던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은 그냥 바로 버리던데. 실제로 변호사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제가 당신들이 모르는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응. 살면서 이 송사에 휘말리는
하는 게 이제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네. 인생이 좀 네. 달려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대부분이 무슨 사정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검사나 판사 그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보람은 물론 뭐 승소할 때가 보람이겠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의뢰인도 있죠. 예, 그렇죠. 깡패 같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있죠. 네. 근데 오히려 응. 이 깡패분들이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아 오히려 건달들은 또 예의 갖추고. 네, 나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예의가 없구나.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좀 돈 좀 있고. 그런 관계없이. 관계없어요. 그 사람의 또 성격이구나. 관계없이. 하긴 제가 아는 평택에 있는 그 성인 오락실하는 그 건달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 변호사님 결혼할 때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연애했던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내 사법시험 붙고 내가 맞선 자리에 들어왔다.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 저기 맞선 의뢰가 왔을 때 나가봤다. 안 나가봤습니다. 나가는 사람도 있죠 주변에. 많죠. 예. 많아요? 네, 많죠. 왜냐면 결혼 안 한 솔로들은 김 변호사님 볼 때 야 이거는 이 의뢰인은 이거 나쁜 놈이야. 근데 나한테 의뢰를 해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많죠. 예. 그러면은 그때 심정은 어때요? 그래서 막상 또 만나다 보면 또 가까워지니까는요. 예. 그거 만나면은 친근감이 가면서 저기 가는구나. 그 대부분 다 이제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인데 가까워지다 보면 같이 막 편도 들어주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비교해 볼 때 로스쿨이 좀 실력이 딸린다. 아무래도 좀 그러면은 딸리는 없지 않아 좀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법시험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는 반대 찬성. 아무래도 폐지가 안 됐었으면 좋았죠. 이제 개최해서 용나는 게 없잖아요. 네, 아니, 돈 없으면 못 가니까. 폭행상해로 합의 못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벌금형이 나왔대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적시한 주소로 우편물이 온 것 같은데 주소를 이전해서 우편물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약식 기소로 검사가 네. 정식 재판을 해서 음. 재판을 받게 되신 것 같은데요. 주소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형량은 변할 수가 있지만 형의 종류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아도 기존 벌금보다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징역형 나오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복비 세배 약속했는데 근데 원래 복비 세배는 규정상 없는 건데 세배 주기라고 내놓으니까 막 열심히 해서 성사가 됐는데 그 세배 못 줘. 약속한 것만 받아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녹음이나 이런 거 했으면 증거가 충분히 되죠. 복비가 약속된 것보다 세곱절을 더 준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돼요?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 넘어가는 건 안 되죠. 그게 강행 규정인지 아닌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하면 그냥 다 받아줘요? 네, 일단은 다 받아주죠. 말도 안 되는 고소여도. 그럼 말도 안 되는 고소했어. 나 왜 죄도 없는데 왜 고소해? 무고죄로 고소해요. 무고죄 형량이 세요? 무고죄 형량이 낮진 않은데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무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애매하구나. 할아버님이 넓은 땅을 소유하였는데 사후 자녀가 권리 행사를 안 해서 국가로 넘어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상 땅 찾기에 네. 그게 어떻게 국가로 넘어갔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르신들이 자기들 모르게 갖고 있던 땅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세들이 대박을 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런 짓도 진짜?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전문 업자들도 있죠. 있고요. 예. 만약에 이분 말대로 국가로 넘어갔으면은 찾아오는 게 그게 국가로 어떻게 넘어갔냐가 달라지거든요. 그쵸, 과정이 중요하니까. 실제로 조상이 있다면 당연한 건데 내 조상이 어딘지도 모르고 진짜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조상 땅 짝해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업자들이 기가 막히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당신 조상이 갖고 있는 땅을 찾았으니 찾으면 나한테 뭐 반을 줘. 네, 그런 식으로. 네네. 월세를 4개월 밀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월세 밀렸다고 마음대로 못 쫓아내요. 안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부실 수도 없고 막 함부로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명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유승준 사건. 글쎄 뭐 유승준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좋겠죠. 뭐 이근 대비 뭐 그런 얘기하면서 시청자 늘릴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죠.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떻게 아시게 된 사이냐고요? 우리 김 변호사님이 예전에 고시공부할 때 전 옆에서 라면 먹었습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 소송 전문 분야가 뭐냐? 일단 부동산이라고 얘기 드리고요. 사실 이 전문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거 일단 그게 참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전문이라는 게 그냥 뭐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잘 하십니다. 변호사님 보통 몇 살까지 일하냐? 지금 제일 고령이 몇 살 변호사예요? 저희 법무법인에는 70대 후반이신 분도 있으세요. 70대 후반? 네네.
70 후반이면 상당히 많으신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상대방 변호사가 만약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네. 아싸 하는 것도 있죠. 라이브를 때 뭐 처음 또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벙벙하네요. 저도 처음 할 때 좀 어버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더 능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도움되는 내용을 저희가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김 변호사님하고 둘이 진행할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2개 얻어가면 그걸로 된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김 변호사하고 300명이 볼 때가 있겠지. 네. 그리고 또 1000명이 볼 때가 오겠지. 우리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좋은 또 답변을 갖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네. 네.